예, 국민의힘 세종시당위원장 류재하입니다. 먼저 기자회견을 하기에 앞서 어제 세종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우리 당 의원님의 그 부적절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유와 경위를 다 모두 불문하고 시민들께 염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서 국민의힘 세종시당을 대표하는 시당위원장으로서 세종 시민들께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후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여기 배석하신 국민의힘 시의원님들께서 김광원 원내대표님 중심으로 다시 한번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시의회 상병 의장이 지난 20일 출자기관 조례안 저희가 무효하다고 주장해온 출자기관 조례안을 그 중대한 절차적인 실체적인 하자에도 불구하고 끝내 다시 세종시청으로 이송했습니다. 조짐은 있었습니다. 상 의장은 그동안 세종시 산하 공기업과 출자 출연기관의 임원 추천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시의회 추천 몫을 협의 없이 의장 단독으로 추천해 왔습니다. 민주당은 그런 상의장을 수호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동원해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제안한 부실임 결의안 상정을 봉쇄해 왔습니다. 세종시의회를 방탄의회로 전락시킨 상의장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위법하고 무효인 조례안을 시청으로 재이송하는 것 말고 무엇이 더 있었겠습니까? 의회 사무처 직원이 투표가 진행되는 도중에 투표 결과 화면을 띄워서 투표 종료 선언을 하는, 의장 대신 해버리는 초유의 사태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의힘 의원의 표결권이 침해당했습니다. 조례안 제의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조례가, 제가 지난번 그 기자회견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조례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려면 반드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출자기관 조례안은 법률의 위임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자 출연기관의 조직 구성권을 제한하고 출자기관의 출자한 민간 주주의 주주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례의 범위를 벗어난 겁니다. 이런 절차적 하자 못지않게 심각한 내용상의 하자에도 불구하고 상병 의장은 조례안을 다시 시청에 이송했습니다. 상의자가 민주당 의원들은 의사봉을 두드렸으니 의결은 된 것이다. 해당 의원으로부터 적극적인 이의 제의가 없었다. 그런 말만 고장난 라디오처럼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수당인 민주당의 횡포는 비단 출자기관 조례안의 처리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주도한 다자녀 가정 입학 축가금 지원 조례안은 취지는 좋지만 축하금 액수를 조례에 못 박아 시장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했습니다. 집행부가 반대했지만 강행 처리됐습니다. 반면 시장이 제출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2025년 국제정원도시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민생 조례안입니다. 그런데 소관 상임위인 행보기 운영 과정에서 집행부의 소통이 부족하다는 석연찮은 이유로 보류됐습니다. 속내는 정원 박람회가 잘 치러져서 최민호 시장의 치적이 될까 두려운 것입니다. 어제 밝혀진 일입니다. 민주당은 심지어 출자기관 조례안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발전적 대안을 제시한 최민호 시장에게 원활한 시정 운영을 볼모로 잡고 지방재정법 취지에 반하는 10수억 원의 의원 재량 사업비까지 요구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보여온 일련의 행태를 집행부에 대한 책임있는 야당의 견제가 아니라 다수 의석을 앞세운
민주당의 시정 발목 잡기라고 봅니다. 그게 아니라면 민주당은 상병원 의장을 정점으로 한 무소불위의 의회 권력 뒤에 숨지 마시고 정정당당하게 시민들 앞에 나와서 세종시 현안에 관해 토론합시다. 민주당 홍성국 시당위원장께 제안합니다. 위법 무효인 조례안의 공포 절차를 즉시 멈추고 오로지 법치주의 관점에서 출자기한 조례안의 필요성과 문제점에 대해 저와 무제한 공개 토론합시다. 끝장 토론합시다. 당리 당략에만 얽매이기에는 우리 민생 현안이 엄중합니다. 우리는 민주당이 무책임한 발목 잡기를 멈추고 시정의 파트너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소모적인 정쟁 대신에 생산적인 토론으로 이 경색된 국면을 전환할 때 우리 정치에 대한 세종 시민들의 신뢰도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 국민의힘 세종시 의회 의원들의 언론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언론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위원 김광훈입니다. 먼저 3월 23일 본회의장에서 욕설 파문을 일으킨 데 대해 국민의힘 의원 전원은 세종시민께 사죄드립니다. 어제 욕설 파문으로 국민의힘 김학서 제2부의장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또 본회의장에서 직접 사과하기 위해 의사 진행 발언을 신청했으나 상병원 의장은 받아주지 않고 본회의를 그냥 진행했습니다. 이에 항의하여 국민의힘 의원 전원은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순간적인 실수로 잘못을 뉘우치고 사직서를 제출한 의원에게 사과 발언 기회 자체를 부여하지 않고 또 윤리위원회 해부 및 불신임안을 통과시켜 제2부의장직을 해임시켰습니다. 아울러 본회의 진행 중이 아닌 정해 상황에서 실언을 한 것인데 사과에 대한 정상 참작은커녕 일체 동료의식 없는 결정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는 국회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세종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행포입니다. 이 사태로 인해 잘못을 뉘우치고 사과와 사직한 의원에 비인간적으로 그냥 짓밟았습니다. 정작 더불어민주당 의장은 성추행은 자당 의원들이 다 보았으면서도 눈 감아주고 무죄 추정의 원칙을 들먹이며 불신임한 상정을 위한 변경안조차 허용하지 않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과연 세종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김학서 의원은 분에 못 이겨 혼잣말처럼 튀어나온 욕설이지만 잘못을 뉘우쳐 즉각 부의장직을 자진 사퇴하고 시민들께, 동료 의원들께, 그리고 당시 발언 중이던 의원께 공개적으로 사과하려고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상병원 의장은 또다시 방탄하면서 김학서 의원에게는 사과할 기회조차 주지 않은 것은 김학서 의원을 2번 죽이는 작태입니다. 이것이 더불어민주당이 얘기하는 협치입니까? 이에 국민의힘 전원은 촉구합니다. 더 이상 동료 의원을 성추행한 상병원 의장을 감싸지 말고 불신임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여 상병원 의장을 해임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작년 8월 성추행건에 대해 추가 폭로하겠습니다. 그날 식사 자리에서 상병원 의장은 일식직 종업원과 러브샷을 하는 추태를 부리는 등 그 광경을 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술에 취해 환호성을 지르며 박수를 쳤습니다. 본 의원에게 입맞춤을 하고 동료 의원의 낭심을 잡은 것과 더불어 이 행동은 의장으로서 품위 유지를 위반한 것 아닙니까? 세종 시민을 대신해 되묻고 싶습니다. 또한 이것을 알게 된 세종 시민들께서는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에게 호소합니다. 이제 각성하시고 상병원 의장의 불신임안을 통과 및 윤리위원회 징계를 진행하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세종시장이 당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열심히 시정을 펼치기에 하시는 일에 발목 잡기를 그만하시고 시장이 일을 할 수 있게 그만 발목 잡기를 멈추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눈앞에 보이는 당리 당략으로 시민들께서 뽑은 시장이 하는 일을 가로막지 마시고 넓게 보시기 바라며 시정에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한 현재 검찰 수사 중인 상병원 의장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 또 이번 부의장 불신임안 처리 과정처럼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도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길 바랍니다. 만약에 세종시의회에서 계속 정략적으로 정쟁만 벌인다면 세종 시민들께서는 분명히 여야를 떠나 심판할 것입니다. 이제 그만 일하는 세종시의원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종 시민께 다시 한번 사죄드리며 언론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죄. 세종시의원들 안녕하세요. 김학서 의원입니다. 저로 인해서 세종시민과 그 다음에 동료원에게 상처가 되었다면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체적인 질문은 포괄적으로 제가 받고 의회 내에 특정하는 질문은 김광훈 대표님께서 질문 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런 식으로 질문 주시죠. 지금 김학서 의원님이 어제 이제 발언하셨을 때 제가 이제 질문을 드렸었거든요. 사과하실 생각이 없으시냐. 시민들을 대표하신 분인데 본회의장에서 그런 발언을 했을 때 이제 좀 해명하실 기회를 드렸는데 기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야 되냐며 사과 의사가 전혀 없음을 밝히셨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용에는 즉각 사과를 하려고 했으나 안 받아줬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제 생각엔 저희가 충분히 대변할 수 있는 얘기여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그 일이 있고 나서는 사실은 경위를 굳이 설명드리자면 이제 친환경 종합타운에 대한 그 동료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사실 김학서 의원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사실 부당하다고 느끼는 측면이 굉장히 컸었고 이제 그 분노를 느끼시다가 그 분노에 못 이겨서 이제 혼잣말로 욕설이 튀어나오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셨습니다. 이제 그 일이 있고 나서는 아무래도 감정이 굉장히 격앙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차분한 이성을 가지고서 어떻게 사후 대처를 해야겠다 결심이 서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기자님들을 만난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제가 이제 오후에 그때 이제 다시 정해됐던 본회의가 다시 개회됐을 때쯤에는 제가 통화했을 때는 이미 확고하게 이거는 본인의 불찰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셔서 저는 그 뜻을 존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에는 이게 굉장히 격앙된 상태였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언론인분들께 드리지 못한 것 같고요. 본인이 상황을 정리하고 마음도 정리한 다음에는 확고한 사과의 의사를 가지고 계셨고 부의장 사퇴의 의사도 확고하게 그렇게 표명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 네, 기자님. 소속과 성함을 밝혀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세정경제 인장교 기자입니다. 내용 잘 들었고 여러 가지 논점들이 있긴 있는데 좀 한두 가지만 좀 여쭤 보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조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제 내용적 하자 부분과 이제 절차적 하자 부분을 두 가지를 이제 하셨는데
내용적 부분에 대한 부분은 어차피 여기서 따질 부분은 아니고 어쨌든 법적인 판단을 받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고 절차적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상병원 의장 관련해가지고 이제 의제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안 받아줬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무기명 투표, 즉 이건 비밀 투표의 성격이 강하니까 비밀 투표로서의 내용인데 사실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수 부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사 자기가 실수했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비밀을 묻고 자기 어떤 표결 관련된 내용에서 드러나지 않게 하는 부분이 이 제도의 취지고 그게 의원의 그 진위를 충분히 보장해주면서 이제 의원의 그 개인적인 소견을 충분히 정치적 반영하는 데 있어서 그 부분을 보호하기 위한 게 이제 무기명 투표, 비밀 투표의 제도적 취지의 내용인데 김학수 의원의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좀 이 부분에 대한 제도 취지를 좀 몰각한 게 아닌가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김학수 의원이 밝힌 부분은 없지만 당적 차원이 지금 전체적으로 나서가지고 이제 당이 조율 단계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또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지금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의원 각자 또는 의회 차원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세종시당의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현재 마지막에서도 지금 홍성국 시당위원장에게 무제한 토론을 제시하는 부분도 사실은 이게 시회 차원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시당 차원에서 좀 움직이는 것 같은데 그거에 관련되어 있는 어떠한 그 내막 또는 어떤 취지 지금 현재 입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당 차원에서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먼저 이제 무기명 투표와 이제 뭐 비밀 투표 원칙에 대해서 이제 뭐 시민단체도 얘기를 한 게 있고 민주당에서도 이제 그런 비판하는 취지의 제도 몰각한다는 취지의 논평을 냈는데 거기에 제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게 굉장히 해괴한 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무기명 투표라는 것은 투표의 공정성과 그리고 자유로운 투표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투표의 공정성과 자율성을 침해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제도의 취지입니다. 김학서 의원은 당시에 투표하는 도중에 본인이 찬성표를 눌렀다 반대표를 눌렀다 찬성표를 누릅시다 반대표를 누릅시다 얘기하는 분이 아니고 당시에는 취소가 되지 않기 때문에 회의록상 보면 취소하고 다시 해야 하는데 라는 말만 들어있을 뿐입니다. 회의 과정에서는. 그리고 투표가 종료한 다음에 그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그러려면은 본인이 잘못 눌렀다는 것을 밝히지 않으면 절차상의 문제점을 자기 표결권이 침해됐다는 것을 밝힐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투표 중에 벌어진 그 얘기도 아니고 두 번째는 투표가 종료된 이후에 의결 결과의 공정성과 자율성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때 의사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본인의 자기의 투표 어디에 투표했는지를 공개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던 건데 그것을 무기명 투표의 원칙을 저버리고 제도의 취지를 몰각시켰다는 주장은 저는 좀 견강부회라고 생각합니다. 맞지가 않습니다. 네. 추가 질문, 네. 왜냐면 그 관련된 내용이라서 네. 여쭤보는데 사실은 그 표결 관련해가지고 투표 결과가 화면에 게시된 부분 그 자체가 사실은 가장 문제의 핵심인데 원칙적인 부분에서 이제 그 매뉴얼을 제가 이제 시위에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해본 결과 사실 그 이제 표결 결과는 그 상병원 의장이 두드리는 그 자체에서 그 관련된 내용이 표결 결과가 이제 게시가 되는 거로 매뉴얼상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은 그 게시된 부분을 통해 가지고 결과 자체는 우리가 충분히 예상했던 거는 13대 7로 나오는 게 원래 예상된 내용인데 이제 그 14대 6으로 나온 결과가 그 표결 결과가 게시된 그 순간 이제 김학수 의원이 자신의 실수 부분에 대해서 인지했던 부분을 여러 정황상 이제 나타나는 부분인데 만약 그 게시가 되지 않았다면은 우리 김학수 의원이 그거에 대한 자기가 어떤 투표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을 못했다라고 이제 보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무기명 투표 취지 몰각이라 좀
쟁점이 다른 걸 질문하셨는데, 일단 명확하게 제가 김학서 의원님께 확인한 바에 의하면 투표 결과 화면에 표출된 것을 확인하고 어라? 왜 13대 7이 아니고 14대 6이지? 이렇게 해서 인식한 게 아니고요. 당시에 그 회의록을 보시면, 영상을 한번 보시면 상병원 의장이 투표 다 하셨습니까? 라는 말을 합니다. 그 전부터 김학서 의원은 주변 동료 의원들과 그거에 대해서 상의를 하고 있었어요. 투표를 뭐 찬을 해야 되는지 반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상의를 하고 있다가 투표 결과, 그러니까 투표하셨습니까? 라는 얘기를 듣고 이미 그때쯤에는 본인이 이거 취소를 하고 다시 다른 투표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계셨고, 그때 상의장께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말 듣고 이거는 이제 더 늦어지면 안 되겠다 해서 취소 버튼을 눌렀는데 취소 눌렀는데 그때 이게 화면이 바뀌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면을 보고 이거 14대 6으로 나왔네 해서 이거를 내가 잘못 눌렀구나 한 게 아니고, 이미 얘기가 이루어졌던 과정에서 상병원 의장의 투표 다 하셨습니까? 라는 말을 듣고 바꾸려고 했는데 안 바뀐 거죠. 근데 공교롭게도 상병원 의장의 그 말씀, 투표 다 하셨습니까? 라는 말씀이 있자마자 한 1초 정도 뒤에 사무처 직원이 투표 결과 화면을 표출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그때 끝났던 걸로 착각을 하셨던 모양이에요. 제가 추측하건데. 그래서 그런 우연들이 지금 겹쳐서 이렇게 된 거지, 투표 결과 화면을 보고서 이거를 거꾸로 이거를 고치려고 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게 사실관계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제 처음으로 밝혔던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만 더 짚겠습니다. 그러면 그 김학서 위원은 그거에 대한 실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왜 적극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만큼에 대한 의사 개진을 안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말씀. 그것도 그것도 이제 지금 아까 고장난 라디오처럼, 제가 기자님 고장난 라디오처럼 말씀드린다는 건 아니고, 상의장님이나 민주당 의원들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는 내용인데, 일단 전자투표라는 것 자체가 이걸 진행하고 있는 게 서울이랑 세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전자투표에 대한 설명을 했다는 건데 교육을 하긴 했죠, 작년에. 그런데 무기명 전자투표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걸 설명했을 때 중간에 직원이 화면을 잘못 표출했을 때는 정확하게 손을 들고 이의제기를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했겠습니까? 그런 상황은 상정도 안 했겠죠. 그러니까 의원님들은 지금 다 처음 접하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게다가 무기명 투표입니다, 말하자면. 나 사실 찬성했어야 되는데 반대했어, 혹은 반대했어야 되는데 찬성했다고 이의제기를 정확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이거 내가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말은 또 해야 될 측면도 있고, 그 복잡한 상황 속에서 이의제기를 하셨던 거고, 그게 회의 속기록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취소해야 하는데, 취소하고 다시 해야 하는데, 그 이상 어떤 식의 이의제기가 가능한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법률적으로는 이의제기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했는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지금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당사자 본인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계시니까 직접 그 상황이나 이런 거 얘기를 해주셨어요. 아니 이제 위원장님하고 이제 당 소속 의원님들 다 오신 거는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사안들을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제일 크게 최근에 터진 일은 김학서 의원님의 그 발언입니다. 당사자가 계신데 이거를 전해서 또 해석을 또 해주시려고 그러면 또 사과하는 의미도 좀 덜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말씀을 해주시는 게 진정성이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의원님 직접 그 당시의 상황, 투표 당시의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직접 가서 지금 한 거 그대로예요. 예, 사실 더 붙이면 제가 있는 그대로 얘기를 드리는데, 나한테 듣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근데 한번 직접 서서 아니 본인이 직접 가서 성심성의껏 네.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사실은 아니든. 말씀하세요. 네, 질문. 아니 저기 민정부 기자가 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요. 그거를 천천히 확실하게 왜냐면 그거로 발생했기 때문에 상당히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오늘 이 기자회견도 그것 때문에 발생했고 어저께 일도 그것 때문에 발생했기 때문에 그 순간에 느꼈던 거, 본인 생각이나 본 거 그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사실은 어떤 얘기까지 있냐면 우리 김학서 의원이 소신껏 누른 거 아니냐, 그 전에 최민우 시장하고 불화설도 있었다, 그런 얘기도 들려요. 사실은. 그래서 그 순간순간에
본인이 생각했던 거하고 그거를 사실 그대로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근데 기자님, 네. 불화설이 있다는 거는 본인이 들은 거예요? 아니면 들은 거지. 제가. 그런 거를 가지고 저한테 아, 그렇게 그러니까 질문하시면 그런 안 것들도 되죠. 있기 때문에 그 사실 내용을 좀 자세하게 설명해야 되는 지금 거예요. 시당위원장 잠시만요. 제가 일단 먼저 말씀을 하나 드리고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자, 이 본질에 자꾸 이 어긋나게 하시면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요. 자, 이 본질은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 투표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 첫 번째, 사무처가 왜 잘못을 했느냐. 분명히 저희가 전자서명에 대한 거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자, 종료 후에, 화면 종료 후에 조작 버튼이 안 된다는 그런 거는 교육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직원도 실수한 이유가 직원도 교육을 안 시켰고 그 다음에 의원들도 교육을 안 시켰습니다. 그래서 벌어진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갖고 왈가불가할 게 아니라 애초에 교육이 잘못된 사무처,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의장님이 그 화면을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전면에 보이는 화면에 종료 버튼을 눌러서 그 표결 과정이 나왔습니다. 그걸 분명히 보셨을 텐데 직원한테 잠깐 저게 왜 표출됐는지 얘기를 하라든지 이런 진행 절차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본질을 또 얘기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해명 자료에 보면 세종 포스터에서 쓴 그 언론 갖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한번 읽을 게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김학석 부의장께서 그 혼잣말로 한 욕설의 파문, 이거에 대해서 또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투표 종료선언 중단 요구 묵살 보도 관련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투표 종료선언까지 이의 제기를 위한 분명한 의사표시가 없는 반면 혼잣말 또는 옆자리 회원과 대하는 것만으로도 투표 종료선언 중단을 요청한 것으로 판단할 수 없음. 그러면 혼잣말로 욕설한 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그렇게 따지면 문제가 되지 않는 걸 본인은 사과하시고 사직서를 내고 사과하려고 발언 신청까지 했는데 다 묵살했습니다. 본질을 좀 아셔야 됩니다, 기자님들이. 자, 하나만 질문할게요, 그러면. 그게 그러면은 그 투표 당일날 이제 저희들도 거기서 이제 4층에서 쳐다보고 있었는데 마지막까지 두 분이 계셨었어요, 그게. 어차피 그 전날 국민의힘에서는 이걸 갖다가 전부 다 같이 가기로 전부 다 약조가 됐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맨 마지막에 남아있던 분들 두 분이 했는데, 물론 이제 김학수 의원님께서 자기가 잘못한 걸로 시인을 해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게 김학수 의원님이 그 실수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은 그거를 갖다 적용 위해서 김학수 의원이 내가 잘못했다 이걸로 표출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있습니까? 그게? 자, 제가 이거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나라 말 그대로 이 비밀투표라는 게 비밀투표 방식이지, 비밀투표를 하고 나서 내가 뭐를 찍었는지 얘기하라는 하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고요. 찬성을 눌렀든지 반대를 눌렀든지 본인도 그 삭발릴 정도 했었어요, 지금 보면은. 아니 그러니까 그걸 갖다 왜 김학수 의원님이 그렇게 했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거든요. 내가 잘못한 것 같아 이렇게 판단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인나서 맞는지 본인이 인나서 본인도 뭐를 눌렀는지 정확하게 모르니까 다시 버튼을 누르기 위해서 했는데 조작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그러니까 겁니다. 앞에 화면이 떴으니까 그렇게 그 말씀을 하셨을 거다 우리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근데 그 화면은 보시다시피 여기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김학석 의원님은 일어선 적이 없대요. 예? 일어서지 않는데 뭘 묻겠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투표 방식에 자꾸 민주당에서 이 비밀투표에 대해서 뭐를 방식을 잘못하고 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분명히 투표 방식이 있고 그 방식, 비밀 투표가 방식이지 그거에 대한 자기의 결과를 내가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고 이재명 대표를 찍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누굴 찍었다고 말 못하는 나라입니까 여기가? 예, 본질을 정확하게 아시고 판단해 주시길 기자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장님 아까 그 마지막 질문하신 거 지금 이제 다 앞부분은 이제 예. 나중에 정리하시고 예.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지금 현재 사실상 지금 위에 차원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위원회 주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지금 시당 위원장 그러니까 당에서 좀 나서가지고 좀 정리하고 수습하고 또 전략적인 부분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게 좀 많아요. 그거 관련해서 지금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무제한 토론을 지금 민주당 시당위원장이 홍성국 의원한테 요구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당적인 차원에서 좀 나서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이제 맥락을 보여야 되는 건지 그걸 좀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시당에 나서는 이유는 이게 한 의원 개인의 문제이거나 세종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님들의만의 문제가 아니고 민주당의 시정 발목 잡기라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의원님들과 시의원님들과 또 민주당 민주당 신학에 긴밀히 교감하고 있는 홍성시당위원장님과 저희 국민의 세종시당과 우리 세종시장님 그리고 시의원님들이 시정 발목 잡기라는 그런 그 시정 발목 잡기인지 여부를 두고 지금 문제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여기 와서 어느 한 개인이 김학서 의원이 그 당시에 벌어졌던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하시라고 하니까 제가 잠깐 말씀을 하실 기회를 드렸지만 사실 이거는 당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당에 나서는 거고요. 다만 처음에 이렇게 이제 그 출자위원 조례안의 위법성 문제에 나설 때에는 그거는 이제 법적인 문제가 명확했고 이게 잘못 통과되면은 그 이후에 그 여야 대립이 격화될 게 불보듯 뻔했기 때문에 시의회 당시에 본회의 통과도 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제고해달라고 말씀드렸던 차원이고 지금은 민주당의 전방위적인 시정 발목 잡기 행태에 저희가 더 이상 좌시할 수가 없어서 나선 것이고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토론으로 해결해야만 시민들한테 저희가 드릴 말씀이 있는 것이지 계속 서로 성명서 내고 논평 내고 기자회견 따로 하고 하는 방식으로 해결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거 종지부를 찍고자 홍성구 시당위원장님께 그 끝장 토론을 제안드린 것이고 시정 발목 잡기가 아니라면 토론에 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예, 질문해 주십시오. 농수축산식품 박나라 기자인데요. 어제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그 다음에 사죄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상의원이 그걸 복사하고 사과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않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한 이유를 상의원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거는 상무병원 기자한테 물어보십시오. 예. 그런 저희가 들은 게 있지만 얘기는 전혀 하지 않으셨어요? 들은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있지만 저희가 그것을 대신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본인한테 드리는 게 더 확실할 거니까요. 네, 박수입니다. 네. 김광훈 위원님께 두 가지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그 출연 조례안 관련 이원 재량 사업비 가지고 어제 이준배 부시장이 공무를 진행한 걸로 아는데 그때 본회의장에서 김관웅 원내대표께서 동의를 좀 하셨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현장에 계셨다고 들었는데 자세한 내용 좀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은 어제 본회의가 시작되고 나서 이제 김광훈 원내대표님을 비롯한 모든 국민의힘 의원님들 퇴장하고 나서 이제 소명 기회를 한번 주신 걸로 아세요, 의장님께서. 그때 전화 연결로 이제 김학서 의원님이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데 그때 왜 거부를 하셨는지 좀 두 가지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 앞에 질문 먼저 질문하신 거에 답을 하겠습니다. 시장님이 저를 의장님을 만나라고 특사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특사로 가서 만났습니다. 만나기 전에 벌써 이제 누가 왔다 가셨냐면 고기동 행정부시장님이 왔다 가셨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고기동 행정부시장님께서는 뭘 갖고 왔냐? 시장님의 신설을 갖고 거기를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인들도 다 아시다시피 그 내용이 있습니다. 333
무슨 내용인지 아실 거고, 그 다음에 또 그 문화관광재단 그 재단 설립 조례안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랑 얘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염희전 원내대표와 그 부대표를, 김영현 부대표를 불렀습니다. 상의장이. 그래서 같이 얘기를 하는 도중 뭐 이제 그 전권은 다 정리를 하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 얘기한 게 뭐냐면, 상병은 의장님 작년 9월에 시설관리공단 그 임원 추천회 하실 때 저하고 상의도 안 하시고 3명의 그 임원 추천위원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했더니 그때 상의장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자기는 잘 생각이 안 난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얘기한 게, 그래서 저한테 그때 조치원서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한 번 임원 추천회 했는데 자기가 뭐 또 할 것 같으냐는 식으로 하면서 뭐 협의를 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제가 이제 이거의 본질이 뭐냐, 과연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게 2, 3, 2로 해서 시의회 목을 의석 비례대로 민주당인 2명, 저희가 1명을 추천하게 되면 문제가 없다. 이렇게 했더니 쭉 생각을 하시다가 상병원 의장께서 얘기를 하셨어요. 자, 그러면 자기는 임원 추천회는 안 할 거니 이제 빠지고, 그러면 2명 1명으로 해서 앞으로 원내대표들끼리 상의해서 하십시오 하는 와중에 염희전 대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만 이렇게 해주면 어떡합니까? 시장님이 우리한테 뭐를 주셔야지요. 근데 그 전에 먼저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상병원 의장님이 충남도도 3억 원의 재량비를 주고 있는데 세종시에도 그걸 좀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그랬으면 좋겠다. 저도 동의를 좀 했습니다. 그러고 염희전 대표가 말 그대로 시장님이 뭐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마지막에 상병원 의장님께서 그럼 요번 추경에 1억 원 정도를 세우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그 말을 듣고 저는 시장님한테 전달했고, 시장님은 1원에 딱 잘라서 말하셨습니다. 안 받겠다. 이게 진실입니다. 그렇게 하고 두 번째 질문이 잠시만, 네. 국병범 기자입니다. 그럼 그때 시장님한테 직접 그 의장이 얘기한 게 아니고 그 대표님 통해서 얘기가 전달이 된 거고? 예, 제가 특사니까 제가 전달했습니다. 말씀은 그 의장의 혼자 생각이 아니라 예. 국민 대표님께서 동의하신 그 재량비 요구하는 건 동의하신 거예요, 같이 다. 근데 아니 제가 거기 앉아서 저희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추경에 1억 원을 세워달라고 얘기하길래 시장님한테 전화를 했죠. 가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 충남도 문제도 그렇고 재량사업비 문제가, 의원사업비 문제가 굉장히 비판 많이 받고 있고 그 행안부에서 하지 말라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게 저는 그거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알았으면 애초에 제가 거기서 막았겠죠. 두 번째 게 그 본회의 중에 이제 다 퇴장하시고 소명. 네네네. 자, 그 소명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상병원 의장의 불신이 많이 첫 번째가 올라갔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그 김학서 부의장님 의사 진행 발언을 신청을 해놨습니다. 세 번째, 민주당에서 김학서 의장 불신임만을 상정을 했습니다. 차례대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제가 이제 그 전에 김학서 의장님이 사직서를 제출해서 제가 사직서를 갖다가 상의장님께 드렸고, 상의장님은 그 사직서를 받을 수 없다는 통보가 저한테 왔고, 그 다음에 의사진행 발언은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의사진행 발언도 해줄 수가 없다. 제일 중요한 본분은 뭐냐면, 원내대표단이 앉아있을 때 제가 의사진행 발언 얘기를 했더니 상병원 의장님께서
요거는 사회자의 재량입니다. 받고 안 받고는.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퇴장하고 난 다음에 아니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해서 본회의장에서 제가 또 의사진행 발언을 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했더니 제 것도 묵살을 했습니다. 그러고 저희가 퇴장을 했고요. 그랬는데 전화 와서 소명을 하라라면 아니 사직서 내고 집에 간 사람이 다시 직장으로 돌아와서 소명을 합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거는 뭐 기자님들이 판단하실 부분입니다. 예,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또 다음 질문하실 기자님. 네, 질문 없으시면 희당위원 인사하시고 종료하겠습니다. 저희가 여러모로 어쨌든 계속 불미스러운 일이 겹치고 그래서 그 시청과 시의회 사이의 갈등 문제뿐만 아니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의 갈등으로 이 대립이 격화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이 문제를 종결짓기 위해서는 오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법적으로 해결할 문제는 뭐 법적으로 해결을 하고 그 외에 정치적으로 해결할 문제는 정치적으로 해결을 해서 세종 시민들이 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민주당에서 협조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